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눈부십니다.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 시각장애인을 엄마로 둔 27세 희망청년 원종건 씨,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김병주 전 대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징용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까지. 요즘 민주당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공수처법과 선거법, 신년 예산안 등을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연대해 통과시킨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로소 민주당이 청와대와 더불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환을 꾀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하는 인재들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 거죠. 특별히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전사적으로 총대를 맨 이인영 원내대표의 재발견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그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민주진영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는 이해찬 대표 역시 세간의 우려를 떨치고 특별한 인재영입을 통해 녹슬지 않은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국가에 대한 봉사에서 그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사회대 개혁으로 읽힙니다. 이는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 현 정권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세피를 수혈하는 데서 그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총선과 임기 후반을 어떻게 조망하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권과 다르게 문정부는 총선 이후 임기 후반에 더 전격적으로 사회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의 공세적 전환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인내심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시민들이 그의 진정성을 믿고 함께 해주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개혁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 고무적인 현상은 대세가 문정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로 기울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들이 줄을 잇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재들로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방향성은 충분히 선명하고 따뜻합니다. 민주당이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국회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총선 대박을 예감하게 되는데요. 경자년 새해 눈부시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도 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남아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하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 개혁의 시대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의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에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리가 멀고 또 갈등의 골도 깊어서 새로운 합의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마당에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향해 힘을 합쳐라, 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신년 벽두부터 장애 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상과 합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의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일 국회의장님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의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는 한국당과 연말연시에 협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 민생 법안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한국당의 2차례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준비를 마쳤다. 실무적인 것이 완료되는 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날짜에 대해선 10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와 개혁입법 처리 과정은 법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지만 정치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까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3일에서 15일까지의 시간도 있기는 한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신년이 밝은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게 될 듯합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후진 정치는 언제 바뀌게 될지 한숨만 나옵니다.